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 시간에 물 좀 그만 끓이세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다들 피곤하겠지, 예민하겠지, 그렇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 한 끼 먹는데도 눈치가 보이고 기침을 참게 되고 내가 방해되는 존재인가 싶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걸. 65세 이후 이런 6가지 감정이 느껴졌다면 당장 혼자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후에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곧바로 혼자 사세요.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자식 입에서 날아올 때마다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혼자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 왜 하셨어요? 아버지 또 시작이시네, 엄마. 또 그 얘기라는 말이 당신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면 더는 버티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세대가 다르고 감정의 언어가 다르며 서로가 사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혼잣말이라도 했을 뿐인데, 민망함이 되어 돌아오고 진심을 전했을 뿐인데 피곤하게 한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혼자 살아도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말실수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내 생각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상처받고 자책하며 속으로 울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한 집에 홀로 있어도 그 침묵은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4세 김영수 씨는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사별 후 혼자 살다가 자식이 권유해 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엔 며느리와 손주도 함께 살았죠. 처음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김 씨는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다가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며느리의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고 밥 좀 먹자는 말에도 할머니 지금 식단 중이에요 라는 아들의 반응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집에선 말 한마디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김 씨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다음 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향한 김 씨는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말이 상처가 아닌 곳에서 살고 싶다. 지금 김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죄가 되는 공간보다는 말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밥은 혼자 먹지만 눈치는 보지 않고 말은 적지만 속은 상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의 말입니다. 65세 이후 내 말이 문제가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함으로 취급될 때 그건 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당신의 말이 죄가 되지 않는 집, 그 집이 바로 당신 혼자의 집입니다. 두 번째, 65세 이후에 내가 왜 눈치까지 봐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곧바로 혼자 사세요. 같은 집인데 내 집이 아닌 느낌. 냉장고를 열 때도 눈치를 보고 리모컨 하나 만지는 것도 허락받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고 전화 받을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화장실 불을 켜는 순간까지도 조용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게 정말 가족과 함께 사는 행복일까요? 그렇다면 왜 가슴 한편은 매일 쪼그라들고 왜 눈치보다 잠드는 밤이 늘어나는 걸까요?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얹혀 사는 어른이 되었을 뿐입니다. 노년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식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게스트로 전락합니다.
집안일을 도와도 고마움은커녕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밥을 차려줘도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여 어느새 나는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자주 맴돈다면 지금이 혼자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밥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차리고 잠은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소리도 내 마음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자유가 바로 당신이 잃어버린 자존심의 회복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6세 정남수 씨는 딸 부부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딸도 정 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딸은 퇴근하고 오면 늘 지쳐 있었고 사위는 조용한 저녁을 원했습니다. 정 씨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를 작게 틀고 밤 9시 이후엔 물도 조심히 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릴까봐 진동 모드로 바꿨고 아침에도 일부러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사위가 거실에서 한숨을 쉬는 걸 들었습니다. 정 씨는 말없이 방문을 닫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내 존재가 방해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딸은 미안하다며 아버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정 씨는 그 말조차 죄송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짐을 싸고 근처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적막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조용함이 위로가 됩니다. 이젠 화장실 불 하나 켜는 것도 내 마음대로니까요. 정 씨는 말합니다. 남의 집이 아닌 내 집, 그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자식과의 동거는 도움이 아니라 배려의 경쟁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삶은 경쟁이 아니라 휴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눈치를 보는 그 순간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자식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든 지금 느끼고 있다면 결정하세요. 당신이 편안해야 진짜 삶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공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세 번째, 65세 이후에 밥 한 끼가 눈물겹도록 외롭다는 순간이 온다면 곧바로 혼자 사세요.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서러운 건 함께 있어도 혼자 먹는 기분이 드는 밥상입니다. 눈앞엔 가족이 있고 밥은 차려졌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밥상머리의 대화는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있고 가끔 던지는 말은 엄마 국 짰어, 아버지 숟가락 좀 치워줘요 뿐입니다. 그 자리에 분명 내가 있지만 아무도 나를 향해 웃지 않고 나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쯤 되면 그 밥은 음식이 아니라 벌입니다. 혼자 먹을 밥이 아니라 혼자 느끼는 외로움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밥상은 가족의 온기가 깃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식어버렸다면 더는 그 자리에 머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밥상 하나, 좋아하는 반찬 몇 개, 그리고 라디오 한 대가 있는 혼자의 밥상이 훨씬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곳엔 비교도 무시도 눈치도 없습니다. 밥이 식지 않도록 누가 챙겨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마음은 덜 식고 감정은 덜 시듭니다. 그게 바로 혼자 사는 밥상의 위로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2세 조정혜 씨는 둘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아이도 잘 자라고 당신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조 씨는 고마운 마음에 흔쾌히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손주와 웃으며 놀고 며느리와 마트에 가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밥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에 빠져 말이 없어졌고 며느리는 다이어트 식단을 이유로 혼자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늘 늦게 퇴근해 밥을 대충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누구와 밥을 먹는지보다 혼자 앉아 있는 느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이 너무 짜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는 어머니 입맛에 맞추기 힘드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조 씨는 냉장고에 있던 남은 반찬으로 작은 밥상을 차려 방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먹느니 진짜 혼자가 낫다. 그 후 조 씨는 집 근처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처음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새벽에 눈을 떠 혼자 밥을 지어 먹습니다. 입에 맞게 간을 하고 김치를 자르고 반찬통을 열며 이렇게라도 나를 챙긴다는 감정에 위로받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밥을 먹는 시간, 그 순간이 조 씨에겐 최고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진 식탁이라면 아무리 많은 가족이 있어도 그건 혼밥보다 더 쓸쓸한 밥입니다. 65세 이후의 식사는 위로이자 휴식이어야 합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같이 살았는데 밥상이 외로움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 외로움을 혼자 사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이 진짜 나를 위한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삶의 온도를 다시 높이는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 65세 이후에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혼자 사세요. 감기가 오려는지 기운이 없고 무릎이 욱신거리는데도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냐고요? 또 아프다고요? 그 얘긴 몇 번이나 들었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죄처럼 느껴지고 괜히 분위기 흐리는 사람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걱정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많이 아프세요?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 말 한 줄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내 고통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집, 그곳이 바로 혼자의 집입니다. 노년은 병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허리, 무릎, 위장, 혈압 하루하루 몸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 앞에서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 또 그 소리라는 눈빛, 약 드셨어요? 라고 건조하게 던지는 말이 쌓이면 결국 사람은 말문을 닫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병을 더 깊게 만들고 고독을 고통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다릅니다. 아프면 스스로 챙기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병원도 가고 약도 챙깁니다. 내 몸 내가 지킨다는 감정이 오히려 회복의 동력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0세 임종순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녀는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허리뼈가 많이 약해졌대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엄마, 또 그 얘기 이제 좀 그만 걱정하세요 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자식들도 바쁘고 피곤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임 씨는 몸이 더 아파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허리가 뻣뻣해도 밤에 다리에 쥐가 나도 조용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혼잣말처럼 오늘은 정말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그래서 병원 가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임 씨는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아파서가 아니라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용히 방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나왔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스스로 알아보고 등록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집에 오면 따뜻한 물로 찜질을 하고 약을 꼬박꼬박 챙깁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몸을 돌볼 수 있어 훨씬 마음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집이라면 거긴 내가 살 집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감춰온 절규였습니다.
65세 이후 몸이 아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피곤하다, 짜증난다는 말로 덮으려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이 혼자 나올 시간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장 따뜻하게 돌봐줄 사람도 결국은 나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내 몸에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관심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 65세 이후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혼자 사세요. 용돈을 꺼내 쓸 때마다 그건 낭비예요 라는 말을 듣고 친구와 외식 한번 하려 해도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나 주세요 라는 핀잔이 돌아온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 지갑은 있지만 돈 쓸 자유는 없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내 돈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내 카드를 꺼내면서도 허락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지금이 바로 혼자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노년의 돈은 단지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지지대입니다. 그런데 자식과 함께 살다 보면 그 돈이 가족을 위한 희생금으로 흘러갑니다. 손주의 장난감, 며느리의 명절 선물, 아들의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에는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면 그건 이미 경고입니다. 그런 경고음이 자주 들린다면 그 집은 가족이 사는 곳일지언정 당신의 집은 아닙니다. 내 돈 내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5세 윤정자 씨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조기 사망한 남편의 유산과 노후연금으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예쁜 재킷 하나를 샀습니다. 13만 원짜리였고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 줄 아세요? 그 돈이면 김치 냉장고 수리비 됐을 텐데요.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좋아서 산 건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옷장 안에 걸린 재킷을 바라보며 윤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후원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동창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커피 한 잔을 사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통장 잔액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인터넷 뱅킹도 몰래 확인하는 자신을 보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윤 씨는 작은 반지하 월세방을 계약했습니다. 남들 눈엔 왜 굳이 고생하러 나왔냐고 하겠지만 나는 지금부터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후련함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윤 씨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장에서 혼자 장을 봅니다. 집도 좁고 전기장판이 필요한 밤도 있지만 그 모든 생활이 자신의 통장에서 나온 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돈 내가 쓰는 이 자유가 진짜 삶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주인의식을 되찾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65세 이후의 돈은 허락받고 쓰는 가족의 자원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내 삶의 연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쓸 자유를 잃는 순간 사람은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이 돈 나를 위해 써도 될까? 라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하면 바로 짐을 싸십시오. 혼자 살면 돈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노년의 진짜 통장입니다. 여섯 번째, 65세 이후에 숨 쉬는 것도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혼자 사세요. 말을 줄이고 눈치를 보고 돈 쓰는 것도 참아왔는데 이제는 숨소리까지 조용히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더는 버티지 마십시오.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도 미안하고
한밤중에 기침 한 번 해도 엄마, 좀 조심해요 라는 말이 돌아오고 그냥 앉아서 TV 보다가도 아버지 그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잡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듭니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이제 존재감을 지워야만 조용히 살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년은 침묵의 연습이 아닙니다. 조용히 살기 위해 자신을 지워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답게 살아야 할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당신이 점점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가족 동거가 아니라 존재 부정의 공간입니다. 거기선 아무리 함께 있어도 외롭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오래 머무르면 진짜 숨도 인생도 말라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닙니다. 단 하나, 내 공간을 찾겠다는 결정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73세 이명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식구가 늘어나니 푹적거리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조용히 말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자는 시간엔 말소리를 죽였고 며느리가 재택근무할 땐 TV도 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마저 미안해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추운 겨울 기침이 심해져 물을 데우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5시 주방에서 조용히 전기포트를 올렸는데 그 소리에 사위가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명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핑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냥 소음인가라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빌라 반지하 방이었지만 한 달 월세에 수도세 포함된 조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아무 소리도 참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편히 기침을 했습니다. 냄비 뚜껑 소리, 물 끓는 소리, TV 드라마 소리,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공간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큰 걸 바랐겠어요. 그냥 숨 한번 편하게 쉬고 싶었던 것뿐이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었습니다. 65세 이후 사람은 누군가에게 맞추며 사는 게 아닙니다. 숨조차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거긴 더 이상 가족과의 삶이 아니라 억압과 침묵의 훈련소일 뿐입니다. 당신의 호흡까지 제한하는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감시자와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혼자 살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 직접 따라야 하고 밥을 하면 설거지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숨소리조차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존엄입니다. 당신이 참는 만큼 당신 인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오십시오.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공간, 그곳이 바로 숨 쉴 수 있는 집입니다.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